휴먼케어과 따뜻한 논쟁.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이 주제 어떨까요? 저 오늘 학교 오는데 진짜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노인분들이 꽤 많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경로우대 뭐 무임승차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불편한데. 오면서 많이 힘들었구나, 민성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우리나라의 그 경로우대 무임승차 제도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제도예요. 그래서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100%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렇게나 오래됐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제도는 교통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하게 해드리는 그런 제도지만 그 이면에는 소득 보충을 해드리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난한데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필수적인 이용, 대표적인 필수적인 이용에 해당되는 게 바로 교통이잖아요.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자 할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동권이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비라도 좀 제공해 드려서 필수적인 그 생활비인 교통비를 좀 이용하시게 하고 또 그만큼 그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요새 들어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는데 이게 정말 계속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다른 노인이 아닌 세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 혜택도 못 받는데 왜 이게 이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이런 제도를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 제도가 꼭 노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가령 노인들에게 이런 무임승차권을 들여서 그나마 노인들이 이런 제도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집에만 계시지 않고 밖에 나와서 좀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어디 가시고 이동도 하시고 볼일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만 고립되어 계시고 별로 외출도 안 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급격하게 쇠약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뭐 건강보험료에 많은 지출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요양비가 많이 들 수 있겠고 그럼 결국 그걸 또 누가 부담 지느냐? 결국 우리 세대.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만 딱 좋은 건 아니고 결국 간접적이긴 하지만 사회 전체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노인분들이 사실은 교통 약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사고율도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당하시게 될 거고 그것 또한 사회의 비용으로 연결이 되겠죠. 네, 이렇게 좀 다른 좋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에 동의하는 게 저희 할아버지가 활동 변경이 굉장히 넓으신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운전을 못 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시려면 할 수 있는 게 대중교통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불만이었던 거는 출퇴근 시간인데 그럼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부분 유료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혼잡 시간대에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그 시간대에 노인들이 병원을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굉장히 필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다 제약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일을 하러 가시는 노인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그 시간대에만 제약을 가한다. 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데 지금 그 방금 질문한 것처럼 출퇴근 시간 좀 민성이가 통학 시간에 지하철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혼잡한 것이 노인들의 무임승차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정말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그 시간대에 제한하면
출퇴근 시간 혹은 통학 시간대에 그 혼잡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실제 출퇴근 시간대 아니면 통학 시간대에 지하철 혼잡의 원인은 노인들이 무임승차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가령 직주 근접에 지금 다 실패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하철 노선 배치가 불균등하다든지 출퇴근 시간이 다 몰려 있다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보면 지하철도 노선별로 그 혼잡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떤 네. 호선은 굉장히 혼잡하고 어떤 호선은 조금 더 여유 있고 그런 게 결국 모든 인프라들이 배치된 그 밀집된 호선이라는 게 다 이렇게 중복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데이터에 의하면 네. 노인들 무임승차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중에 그 출퇴근 시간이나 혼잡한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비율은 10에서 15%에 불과하다고 해요. 에? 그러니까 노인분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무임승차를 한다고 해도 굳이 할 수 있다면 좀 더 여유로운 시간에 편안하게 지하철을 타시지 굳이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그 네. 지하철에 힘들게 타시고자 하시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무임승차를 제한한다고 해서 지금 민성이가 이렇게 괴로운 네. 그 밀집도의 문제는 아주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학원 왔다 갔다 거릴 때는 어르신들이 관 내에서 이동하시는 거는 좀 많이 봤는데 아침이나 제가 영화 보고 한 6시쯤 돌아오시면은 다 그냥 저희 같은 중장년층 아니면 성년들이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이 좀 공감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출퇴근하면서 노인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음. 근데 왜 이렇게 노인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데이터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민성이 눈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편이 네. 저 눈에 띄는 소수이긴 하지만 노인들 때문이다라고 좀 과잉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왜 내가 힘들 때는 사람이 약간 방어적인 심리가 작용을 해서 뭔가 그것의 탓을 누군가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가 또 생기거든요. 이걸 또 희생양 만들기, 스케이프고팅이라고도 부르는데 통학할 때 너무 짜증나고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막 지하철도 콩나물 시루야.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 힘듦을 좀 전가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쉽게 발동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눈에 보이는 노인분들 그런데 또 자리도 비켜드려야 되잖아요. 자리도 양보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무감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이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라고 좀 과잉 의식을 하게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버스 탈 때 보면은 제 앞에 어르신들이 서 계시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보통 비켜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말없이 비켜봐도 안 앉으시고 제가 앉으라고 하셨는데도 거부하셔가지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는 그래? 나는 오히려 내가 앉아있으면 어르신들이 와서 눈치 주는데. 근데 이게 저희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엔 노인분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시고 이거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될 건데 이걸 좀 나이를 높인다던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제도가 1984년에 도입이 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가 아플 줄 몰랐던 그런 시대이고 도입했던 그 시점하고 비교해서 인구 구조나 사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는 기준 연령이 이제 원래 65세 정책의 기준 연령들이 65세가 일반적인데 이 65세를 상향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도도 뭔가 그런 연령 기준에 대한 조정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지금은 65세 이상부터 100% 교통요금 면제인데 그 연령을 70세로 올려서
100% 면제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69세까지는 100% 요금을 내다가 70세부터 또 빵원을 내고 이거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니까 65세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감면을 해서 70세에 도달하면 뭐 100% 면제가 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올릴 거면 그냥 화끈하게 85세로 올리죠. 85세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그럼 어떻게 다 너무했다. 우리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요금을 감면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하죠?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이렇게 힘든 거는 다른 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노인들의 무임승차 때문이 아니라 어떤 지하철 노선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뭐 직장과 주거지의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민성이랑 두윤이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무임승차 제도가 있다면 그때 가서는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때 가서 또 좋겠죠.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약간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얘기해보면서 오늘 별 생각은 없었는데 청년층의 불만도 있고 노인분들의 좀 필요성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싶었는데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노인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층, 중장년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미래의 저에게도 필요한 제도라고 다시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좀 좋은 시간이 되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이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있겠죠. 그 전에 불만스러웠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한번 다시 곱씹어보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 돼서 역지사지 해나가다 보면 뭔가 이제 우리의 삶도 좀 더 행복해지고 더 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네요. 휴먼케어학과 따뜻한 논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